도윤, 도윤, 도윤이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대 위 피아노를 치는 7살 아이의 옆모습. 30년 전 제 아들이 피아노 치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건반을 누르는 손가락,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까지. 곡이 끝나고 아이가 고개를 들어 인사했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7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 아들의 어린 시절 그 자체였습니다. 숨이 막히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곡은 우리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셨던 노래예요. 손에 들고 있던 프로그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복지관 후원 행사 무대 위에서 저는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모든 진실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이 가득하실 겁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복지관 희망복지센터 후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오정희는 이날 복지관을 찾았어요. 68세 대한그룹 회장.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30년간 홀로 회사를 이끌어온 여자였습니다. 정희는 사실 이런 행사에 잘 참석하지 않았어요. 바쁜 일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힘들었죠. 7년 전 외아들 도윤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 복지관 건물을 지은 게 오정희의 회사였고 언론 취재도 있다고 했습니다. 비서가 몇 번이나 참석을 부탁했고 정희는 어쩔 수 없이 왔죠. 행사장 안은 꽤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정희는 일열 중앙 좌석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행사 프로그램이 들려 있었어요. 아동 피아노 발표회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별 관심 없이 프로그램을 훑어보던 정희는 한 이름에서 멈췄어요. 한선우 7세, 백만송이 장미. 한씨 성,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우리 집안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세상에 한씨가 얼마나 많은데.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작은 아이 하나가 무대 중앙의 피아노 앞에 걸어 나왔어요. 아이의 옆모습이 보이는 순간 정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피아노 의자에 앉는 자세, 등을 꼿꼿이 세우는 모습, 손을 건반 위에 올리기 전 잠시 눈을 감는 버릇. 30년 전 7살 도윤이가 피아노를 칠 때와 똑같았어요. 정희는 숨을 죽이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손에 든 프로그램이 살짝 떨렸어요.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백만송이 장미.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곡은 정희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였습니다. 도윤이가 어렸을 때부터 정희를 위해 자주 쳐주던 곡이었죠. 아이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흘러갔어요. 연주하는 모습도,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습관도 모든 게 어린 도윤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이건 그냥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곡이 끝나고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객석을 향해 인사했어요. 바로 그 순간 정희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정면 얼굴, 눈매, 코, 입매. 7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 한도윤. 그 아이의 어렸을 적 모습 그대로였어요.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잊은 것 같았어요. 아이가 마이크를 잡고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선우예요. 이 곡은 우리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셨던 노래예요. 정희의 손에서 프로그램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옆 사람이 놀라서 돌아봤지만 정희는 무대 위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 단어가 정희의 귀에 박혔어요. 한선우, 한시성, 도윤이를 닮은 얼굴, 백만송이 장미, 할머니가 좋아하던 노래. 정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저 아이가.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아이가 무대에서 내려가는 모습을 정희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행사는 계속됐지만 정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7년 전 도윤이가 세상을 떠난 날, 그리고 며느리 송진아가 사라진 날, 도윤이와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을 잃은 여자, 장례식 일주일 후 금고를 털고 도망친 여자. 정희는 7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어요. 동생 태우가 그렇게 말했고 CCTV 영상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저 아이를 보니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그때 임신한 걸까? 혹시 저 아이가 도윤이 아들인 걸까? 정희는 견딜 수 없었어요. 행사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세요? 비서가 놀라서 물었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고 무대 뒤편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정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대 뒤편 준비실 근처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복도 끝에 서서 사람들을 살폈어요. 저 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우야, 정말 잘했어. 엄마가 자랑스럽다. 정희는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복도 구석, 버려진 피아노가 놓인 작은 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한 여자가 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낡은 옷차림. 하지만 정희는 단번에 알아봤어요. 송진아, 제 며느리였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7년 전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살이 빠져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어요. 손등에는 거친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지? 금고에서 10억이나 가져갔으면서 왜 저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저 아이는 누구지? 정희가 생각에 잠긴 순간 안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랑 할머니 보고 싶어? 선우가 말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도 할머니 보고 싶어. 근데 지금은 안 돼.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할머니가 엄마한테 화나 계셔서. 엄마 때문에 할머니 마음이 많이 아프시거든. 진아가 선우를 꼭 안았어요. 근데 엄마, 할머니가 나 싫어하면 어떡해? 아니야, 선우야. 할머니는 너 보면 엄청 좋아하실 거야. 넌 아빠 닮았으니까. 오정희는 문틈에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도윤이 아들이 맞는 것 같았어요. 재빨리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7년 전 도윤이가 죽고 며느리가 사라졌을 때, 그때는 손주가 없었는데 설마 내가 그렇게 모질게 내쳤을 때 임신을 하고 있었다는 건가? 정희는 손에 든 프로그램을 다시 봤어요. 한선우 7세. 오정희는 정말로 자신의 손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한국 나이로 7세면 2018년생. 도윤이가 죽은 게 2017년 가을. 그럼 그때 이미 임신 중이었고 다음 해에 태어난 거야. 오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사라졌을 때 뱃속에 도윤이 아이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금고를 털고 도망쳤다면서? 그럼 왜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죠? 오정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직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었습니다. 7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희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준비됐습니다, 회장님. 돌아가자. 차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이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던 날,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그날. 오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손주, 내 손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오정희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냉정하게 생각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 그때로 돌아가야 했어요.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해야 했습니다. 2017년 가을, 한도윤과 송진아 부부가 결혼한 지 1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도윤은 서울대 음대를 나온 피아니스트였어요. 어머니 오정희는 회사를 물려받길 바랐지만 도윤은 음악을 택했죠. 하지만 정희의 권유로 회사에 나와 경영 수업을 받고는 있었습니다. 도윤이 며느리 송진아를 데려온 건 2년 전이었어요. 진아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피아노 학원 강사였습니다. 오정희는 처음부터 이 결혼을 반대했어요. 신분 차이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도윤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꼈죠. 도윤은 음악만 하고 싶어 했는데 진아와 만난 후로는 회사 일에 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정희는 은연중에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날 오정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결혼이 잘 될까? 그리고 2017년 가을, 그날 아침이었어요. 도윤과 진아는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차 안에서 도윤이 진아에게 물었어요. 진짜야? 우리 아기? 진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병원 결과지를 보여줬습니다. 진짜예요. 우리 아기예요. 도윤은 진아를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알려야 해. 오늘 당장 가자. 그럴까요? 어머니가 좋아하실까요? 당연하지. 손주인데. 어머니가 그동안 우리 결혼 반대하셨어도 이 소식 들으시면 마음 풀리실 거야. 도윤은 확신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사가자. 뭐가 좋을까? 진아가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팥죽은 어때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가난하셔서 남들 먹는 팥죽이 그렇게 먹고 싶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아. 팥죽이다. 좋은 생각이야. 도윤은 진아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집에서 쉬고 있어. 내가 사올게. 같이 가면 안 돼요? 뱃속에 우리 아기 있잖아. 무리하면 안 돼. 금방 다녀올게. 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진아는 창밖으로 도윤이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까? 진아는 조금 불안했지만 도윤이 그렇게 확신하니 믿고 싶었어요. 한편 도윤의 삼촌 장태호는 회사 상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정희의 남동생이었죠. 태우는 30년간 누나를 도와 회사를 키웠어요. 하지만 회사는 여전히 누나 소유였습니다. 도윤이 음악만 하고 회사에 관심 없다고 했을 때 태우는 속으로 기뻤어요. 그럼 회사는 내 차지야. 하지만 최근 도윤이 회사에 나와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태우는 불안해졌어요. 아, 마음이 바뀌었구나. 태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30년간 내가 이루어낸 회사를 남에게 물려줄 순 없어. 태우는 도윤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복에게 도윤의 동선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죠. 그날 오후였어요. 신복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상무님,
도윤 씨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네.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왔어요. 팥죽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우는 순간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팥죽? 누나가 좋아하시는 건데 혹시 누나 댁에 가려는 건가? 태우는 불안했습니다. 요즘 도윤이 자주 어머니를 찾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태우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태우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도윤을 제거할 계획. 한 달 전 태우는 은밀히 절박한 사정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을 섭외했어요. 빚에 쪼들리는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2억 줄게. 사고만 내면 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졸음운전했다고 하면 돼. 밟고 있는 엑셀을 10초만 더 계속 밟으면 되는 거야. 자네 지금 아픈 딸 치료 못 받고 있다며? 단 내가 요청한 시간과 장소에서 정확하게 사건이 일어나야 해. 운전사의 얼굴이 약간 흔들렸어요. 나오면 2억 더 줄게. 총 4억이야. 딸 치료비 충분하잖아. 운전사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병원에 누워있는 아픈 딸 생각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우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혼자 차를 타고 나갈 때를 기다렸죠. 그리고 오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태우는 트럭 운전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이야. 위치 보낼게. 알겠습니다. 도윤은 팥죽 2그릇을 사서 차에 올랐습니다. 조수석에 팥죽을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어머니 정말 좋아하시겠다. 도윤은 웃으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어요. 도윤은 조수석의 팥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출발했어요. 바로 그때 왼쪽에서 트럭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해 왔습니다. 꽝! 엄청난 충격과 함께 도윤의 차가 옆으로 밀려났어요.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차체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조수석에 놓였던 팥죽 2그릇이 쏟아졌어요. 뜨거운 팥죽이 차 안을 적셨습니다. 도윤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출발했어요. 뺑소니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119에 신고했죠. 구급차가 도착했고 도윤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오정희는 회사 회의 중이었어요. 갑자기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오정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 교통사고라니. 지금 어디에 있어? 지금 바로 출발해. 오정희는 뛰쳐나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이미 응급실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송진아도 와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어떻게 됐어? 진아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신대요. 두 사람은 응급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어머니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환자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정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오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내 자식. 아침에 멀쩡히 나갔던 내 아들이 이 순간 회장이고 재산이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한 명의 엄마일 뿐이었죠. 오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내 아들 도윤이가
진아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오정희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우는 장례식 내내 누나 곁을 지켰어요. 헌신적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누나, 힘내세요. 오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아는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오정희는 며느리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며느리 때문이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반대했던 결혼을 해서 우리 도윤이가 이렇게 된 거야. 저 아이만 만나지 않았어도.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태우가 오정희를 찾아왔어요. 누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오정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며느리 말인데요. 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금고에서 10억과 회사 중요 서류가 사라졌어요. 오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CCTV 확인했는데 며느리가 서재에 들어간 게 찍혀 있어요. 장례식 끝나고 이틀 후에요. 태우는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여줬어요. 영상 속에서 진아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며느리한테 연락했는데 안 받아요. 집에도 없고요. 사라졌다고? 네. 짐도 다 싸서 나간 것 같아요. 오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 그런 여자였어. 태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찾아볼까요? 아니. 오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냥 놔둬. 그런 여자 다시 보기 싫어. 알겠습니다, 누나. 태우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혼자 남은 오정희는 도윤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엄마 말을 들을 걸 그랬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그렇게 결혼 반대했는데 역시 그런 여자였어. 오정희는 그렇게 7년을 믿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들고 도망쳤다고. 복지관 후원 행사가 끝난 다음 날 오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젯밤 내내 무대 위에서 피아노를 치던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 일찍 오정희는 다시 복지관을 찾았어요. 비서가 의아해했지만 오정희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이 있으신데요. 다 미뤄. 네. 하지만 미뤄라고 했어. 오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복지관에 도착한 오정희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복지관 뒤편으로 돌아가자 낡은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창문이 깨지고 페인트가 벗겨진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오정희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건물 안에서 희미하게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정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백만송이 장미. 어제 그 아이가 쳤던 바로 그 곡이었어요. 오정희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반쯤 열린 문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작은 방 안에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송진아와 한선우. 어머니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함께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오정희는 숨을 죽였어요. 진아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부드럽게 흘러갔고 선우의 작은 손가락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선우야, 이 부분은 좀 더 부드럽게. 응, 엄마. 두 사람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오정희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진아의 야윈 얼굴, 손등에 거친 상처들, 낡고 해진 옷, 그리고 선우의 작은 신발은 너무 낡아서 밑창이 거의 닳아 있었어요. 오정희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곡이 끝나고 진아가 선우를 안아줬어요. 잘했어, 우리 선우.
엄마, 나 할머니한테 이 곡 쳐드리고 싶어. 그래, 언젠가는 꼭 그럴 수 있을 거야. 정말? 응, 엄마가 약속할게.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어떤 분이야? 선우가 물었어요. 착하고 강하신 분이야. 아빠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고, 나도 할머니 만나고 싶어.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진아가 선우를 꼭 안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아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콜록, 콜록.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엄마, 괜찮아? 선우가 놀라서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괜찮아. 콜록. 괜찮. 하지만 진아의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입을 가린 순간 붉은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왔어요. 엄마. 선우가 소리쳤습니다. 진아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오정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119, 빨리 119 불러. 오정이가 소리치며 진아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우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당황한 거였죠. 오정이는 진아를 부축해 눕혔습니다. 진아는 의식이 희미했어요. 정신 차려. 버텨. 오정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성북동 희망복지센터 뒤편 건물입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선우가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오정이는 선우를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의 눈빛, 도윤이와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어요.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요. 빨리 병원으로. 진아가 들것에 실렸습니다. 선우가 어머니를 따라가려 했지만 구급대원이 막았어요. 보호자 한 분만 타실 수 있습니다. 저 엄마 아들이에요.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정이가 구급대원에게 말했어요. 제가 아이랑 병원으로 갈게요. 먼저 가세요. 알겠습니다. 근처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가겠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고 오정이는 선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 걱정하지 마. 할머니? 선우가 오정이를 올려다봤어요. 오정이는 대답하지 않고 선우를 데리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선우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괜찮을까요? 오정이는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진아는 이미 응급실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오정이와 선우는 응급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선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 엄마, 많이 아프신 거예요? 오정이는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선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실 거야. 엄마가 아프신 지 오래됐어요. 근데 병원에 안 가시려고 했어요. 선우가 말했습니다. 왜? 엄마가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냥 좀 피곤한 거래요. 쉬면 나을 거라고.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엄마가 아픈 거, 매일 밤 기침하시고 피 묻은 휴지 숨기시는 거 다 봤어요. 오정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누구세요? 선우가 물었습니다. 오정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랑 아는 사이야. 오래전부터. 그럼 엄마 친구세요? 응,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오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오정희는 얼른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어요. 오정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분은 어떻습니까?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오정희는 거짓말을 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폐결핵 말기입니다. 얼마나 방치하신 겁니까? 오정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폐의 거의 절반이 손상됐습니다. 지금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회복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늦으면 의사는 말끝을 흐렸어요. 오정희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바로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와.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환자 이름은 송진아. VIP 병실 준비하고 폐 전문 최고 의료진 붙여. 병원비는 전액 바로 처리해. 송진아요? 회장님 설마. 아무것도 묻지 말고 지금 당장 부탁할게. 오정희는 전화를 끊었어요. 선우가 오정희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오정희는 선우를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선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엄마는 꼭 나을 거야. 정말요? 응. 할머니가 약속할게. 선우가 오정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정희는 선우의 작은 손을 느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작은 손이 도윤이의 피를 이어받은 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잠시 후 진아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선우가 어머니 침대 옆에 서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지? 오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병실 복도에는 오정희의 비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오정희는 복도로 나갔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오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내가 부탁 좀 할게.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저 환자 치료비 전액 내가 될 거야. VIP 병실로 옮기고 폐 전문의 최고 실력자 불러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7년 전 일 다시 조사해 줄 수 있겠어? 7년 전 사건이요. 알겠습니다. 응. 도윤이 교통사고. 전부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줘. 사고 기록, 경찰 보고서, 목격자, 블랙박스. 모든 거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장태우 상무 동선도 조사 좀 해줘. 7년 전부터 지금까지 은행 거래 내역, 통화 기록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필요하다면 경찰청 라인, 검찰 라인, 사설 조사팀까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다 쓰도록 해. 비용은 상관없어. 비서는 잠시 침묵했어요. 하지만 곧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비밀리에 진행하겠습니다. 김 비서, 아니 정민아. 네, 회장님. 여전히 이유는 묻지 않고 따라주네. 매번 고마워. 이번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야. 빈틈없이 처리 좀 해줘. 네, 회장님. 아드님과 며느님 사건 빠짐없이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워. 오정희는 다시 병실로 돌아왔어요. 선우는 어머니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정희는 선우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우야, 아빠는 어디 계시니? 선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랬구나.
그럼 아빠 얼굴도 잘 모르겠네? 아니에요. 선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진 있어요. 엄마가 주신 사진. 선우가 가방을 뒤적이더니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우리 아빠예요. 엄마가 예전에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집을 나왔대요. 그래서 아빠 사진은 이거 한 장뿐이 없대요. 선우가 사진을 오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오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도윤이 학사모를 쓰고 오정희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어린아이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아빠와 할머니. 오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정희는 선우를 꼭 끌어안았어요. 아니야, 선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운 게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야. 아니, 이 할머니가 고맙고 미안하다. 오정희는 선우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7년 만에 만난 손주,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며느리. 오정희의 마음속에서 7년간 쌓여있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지?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이유가 아닌 건 확실해.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했어요. 이 오해의 시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오정희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었어요. 7년 전 그날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정희는 선우를 놓아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우야, 할머니가 잠깐 나갔다 올게. 네, 할머니. 오정희는 병실을 나와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오정희는 생각했습니다. 금고에서 10억을 가져갔다면서 왜 저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저 아이, 내 손주가 맞다면 7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오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송진아는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VIP 병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한선우는 매일 병원에 와서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오정희도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정희는 선우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선우는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도윤이를 너무나 닮았죠. 오정희는 무언가에 끌리듯이 선우와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오정희가 선우에게 물었어요. 선우야, 엄마가 할머니에 대해 얘기한 적 있니? 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할머니 얘기 자주 하셨어요. 그래. 뭐라고 하셨는데? 할머니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런데 무섭기도 하시대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큰 잘못을 해서 할머니가 엄마를 싫어하신대요. 오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선우야, 너희는 원래 어디서 살았니? 해남이요. 바닷가 근처에서 살았어요. 해남? 네. 거기서 엄마랑 둘이 살았어요. 엄마가 서울이랑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댔어요. 근데 1년 전쯤에 서울로 왔어요. 왜 갑자기 서울로? 선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할머니 근처로 가야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근처로? 네. 기회 되면 할머니한테 인사도 드리고 싶다고.
선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근데 엄마가 용기가 안 나신대요. 할머니가 너무 화나 계실 것 같고 오해가 있는데 풀기가 너무 어렵다고 했어요. 오정희는 선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갑자기 서울로. 몸이 아픈데 왜 굳이 서울로? 할머니 근처로 가야겠다고? 오정희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나가.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건가? 그래서 혼자 남을 수도 있는 선우를 내 근처로 데려온 건가? 내가 선우를 발견하기를 바라면서 오정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정희는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선우야, 엄마랑 지금은 어디서 살고 있니? 여기요. 이 동네에서요. 어떤 집에서? 복지관 옆에 작은 방이 있어요. 거기서 살아요. 엄마는 무슨 일 하셨어? 청소 일이요. 낮에는 식당에서도 일하시고. 오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힘들지 않았니? 아니요. 엄마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선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정희는 선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날 저녁 오정희는 비서 김정민을 만났습니다. 회사가 아닌 조용한 카페였어요. 회장님, 정민이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오정희는 파일을 천천히 펼쳤어요. 먼저 7년 전 교통사고 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민이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사고 당시 트럭 운전사 이름은 박성호. 당시 35세였습니다. 지금은 3년형을 받았고 모범수로 2년 만에 출소했습니다. 현재는 딸과 함께 살면서 일용직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민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최근 말기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고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 이미 접촉했습니다. 정민이 다음 장을 넘겼어요. 처음에는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딸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주겠다고 하자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딸? 네. 박성호에게는 현재 19세 딸이 있습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고요. 오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 만날 수 있지?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좋아. 내일 가자. 정민이 다음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장태우 상무조사 결과입니다. 오정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7년 전 아드님이 돌아가시고 일주일 후 장 상무 계좌로 10억이 입금됐습니다. 출처는 회사 비자금 계좌입니다. 회장님 명의로 되어 있는 금고에서 인출된 돈이 맞습니다. 오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같은 날 회사 격리 담당 직원 계좌로 2억이 입금됐습니다. 격리 담당? 누구? 당시 회계팀에 있던 최순희입니다. 현재는 퇴사했고요. 정민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 기억하십니까? 오정희는 사진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잖아. 맞습니다. 최순희는 회사 격리로 일하다가 퇴사 후 회장님 댁 가정부로 근무했습니다. 그 여자가 2억을 받았다고? 네. 그리고 며느님이 사라진 다음 날 최순희도 사직서를 내고 잠적했습니다. 오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 있습니다. 정민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사고 당일 장 상무의 통화 기록입니다. 사고 30분 전 미등록 번호로 통화했습니다. 통화 시간은 1분 23초. 그 번호는 박성호 트럭 운전사의 번호입니다. 오정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고 일주일 전에도 장 상무와 박성호가 만났다는 CCTV 기록이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도로변이었습니다. 정민이 CCTV 사진을 보여줬어요. 어두운 밤 두 남자가 차 안에서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년 전 자료라 많이 삭제되고 흔적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청, 검찰 라인을 총동원해서 어렵게 입수했습니다. 이건 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동생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어. 조사도 의심도 한 번 안 했어. 그래서 7년 동안 진실을 몰랐던 거야. 오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정민이 마지막 파일을 꺼냈어요. 아드님의 휴대폰 기록입니다. 도윤이 휴대폰? 네. 사고 당시 증거물로 보관되어 있던 걸 복원했습니다. 정민이 태블릿을 켜서 보여줬어요. 갤러리에 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팥죽 두 그릇을 든 도윤의 셀카가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어요. 사진 설명란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팥죽 샀다. 오늘 임신 소식 알려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드디어 손주 보시는구나. 오정희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나한테 오려던 거였어. 오정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손주 소식 알려주러. 사진 촬영 시각은 사고 10분 전이었습니다. 오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어 숨이 막혔습니다. 도윤아, 우리 도윤아. 오정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습니다. 7년 전 그날 도윤은 어머니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던 길이었어요. 팥죽을 사들고 환하게 웃으며 손주가 생겼다는 그 기쁜 소식을. 하지만 그 길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날도 며느리 탓만 했어. 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가 며느리 좋아하는 음식 사러 간 줄만 알았어. 며느리 때문에 밖에 나갔다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우리 도윤이는 나한테 오는 길이었는데. 오정희의 어깨가 떨렸어요. 언제나 표정 변화 없이 회장의 명령만 묵묵히 따르던 김정민. 그런 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을 모신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언제나 냉정하고 강인했던 분. 그 회장님이 지금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지만 오정희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저앉은 채 울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오정희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사진 촬영 시각은 사고 20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도 복원했습니다. 정민이 화면을 넘겼어요. 도윤이 장태우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삼촌, 오늘 저녁에 꼭 할 얘기가 있어요. 회사 일 관련해서요.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 전송 시각은 사고 당일 아침 9시. 그리고 장태우의 답장. 그래, 무슨 일인데? 전화로 얘기하자. 아니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삼촌이 알아야 할 일이에요. 메시지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오정희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도윤이가 무슨 얘기를 하려던 거지? 추측이지만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회사 경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장 상무의 비리를 발견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비리? 네. 최근 5년간 장 상무 계좌 추적 결과 회사 자금 횡령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총액은 약 5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오정희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삼촌의 비리를 알아냈고 삼촌에게 말하려 했고 그래서 삼촌이 도윤을 없앤 거였어요. 태우가 우리 도윤이를 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님은요? 오정희가 물었습니다. 며느님 관련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정민이 다른 파일을 펼쳤어요. 며느님이 금고를 털었다는 CCTV 영상 조작된 겁니다. 조작? 네. 영상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조작됐고 각도도 이상합니다. 며느님이 서재에 들어간 건 맞지만 금고를 연 건 아닙니다. 그럼 금고는 누가? 장상무입니다. 며느님이 나간 후 들어가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부분은 CCTV에서 삭제돼 있었고요. 오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며느님 통화 기록도 복원했습니다.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례식 나흘 후 장상무가 며느님에게 전화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복원할 수 없었지만 통화 직후 며느님이 집을 나간 걸로 확인됩니다. 협박한 거군. 그렇게 추정됩니다. 오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태우, 30년 넘게 믿었던 남동생, 함께 회사를 키운 동반자, 그 사람이 자기 조카를 죽이고 며느리를 쫓아냈던 겁니다. 회장님,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정도면 고소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입니다. 살인교사, 횡령, 증거인멸, 협박. 알아. 오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해. 결정적인 게 필요해. 결정적인 거요? 박성호의 자백. 그 사람이 직접 말하는 게 필요해. 오정희는 정민을 바라봤어요. 내일 박성호 만날 수 있다고 했지? 네, 회장님. 준비해줘. 직접 만나야 해. 알겠습니다. 그날 밤 오정희는 병원에 들렀습니다. 송진아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정희는 진아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진아야. 오정희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이름으로 불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오정희는 진아의 손을 잡았어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그리고 용서를 빌게.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어요. 오정희는 한참을 진아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7년간 숨겨졌던 진실, 동생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 오정희는 각오를 다졌어요. 아무리 동생이라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을 죽이고 며느리를 쫓아내고 손주를 고아로 만든 그 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오정희와 김정민은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박성호가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차가 좁은 골목길에 멈춰 섰습니다. 오정희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철문. 가난한 동네였어요. 저기입니다, 회장님. 정민이 한 집을 가리켰습니다. 오정희는 천천히 걸어가 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띵동.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야윈 얼굴의 중년 남자가 나타났어요. 박성호였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말기 간암 환자의 모습이었어요. 누구십니까? 박성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박성호 씨 맞으시죠? 오정희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네. 그런데요? 한도윤.
그 이름 기억하십니까? 박성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들어오시죠. 박성호는 문을 열어줬어요. 집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작은 방 하나가 보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아이가 보였어요. 박성호의 딸이었습니다. 딸이 아파서 조용히 쉬고 있습니다. 박성호가 방문을 살짝 닫았어요. 오정희와 정민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성호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도윤, 그분 어머니시군요. 박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변호사 통해서 들었습니다. 딸 치료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네.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드리죠. 박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대가로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7년 전 그날 일,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오정희는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았어요. 박성호는 녹음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드리죠. 박성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7년 전, 저는 빚에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비가 없었어요. 박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장태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4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사고를 내라고. 박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살려야 했어요. 계속하세요. 오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장태우가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들이받으라고. 누구를요? 검은색 세단. 번호판까지 알려줬습니다. 한도윤 씨 차였습니다. 오정희는 숨을 참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날 저는 트럭을 몰고 그 장소로 갔습니다. 박성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신호등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오기를. 그리고 차가 왔습니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고 그 차가 출발했어요. 박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그 차를 향해. 고의였다는 말이군요. 졸음운전이 아니라. 네. 박성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성호는 바닥에 이마를 찧었어요. 제가 아드님을 죽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을 살리려고. 돈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박성호는 오열했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어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 얼굴이, 사고 순간에 제 눈을 보던 그 눈빛이. 박성호는 바닥을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00번 죽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오정희는 무릎 꿇은 박성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차갑게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죄송합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박성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사과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법정에서 하십시오. 오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사고 후에는요? 장태우가 다시 연락 왔습니다. 졸음운전이었다고 진술하라고. 그러면 3년 정도 나오고 출소하면 나머지 돈을 준다고. 돈은 받으셨습니까? 2억은 사고 직후에 받았습니다.
나머지 2억은 출소 후에 주기로 했는데 받지 못했어요. 신고할 테면 신고라 하고 하면서 그냥 무시하더군요. 오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범죄였던 겁니다. 왜 지금 이 얘기를 하십니까? 오정희가 물었어요. 박성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곧 죽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죄를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딸한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오정희는 박성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사람도 피해자였습니다. 장태우가 만들어낸 또 다른 피해자. 일어나세요. 오정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성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 증언 법정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각오하십시오. 당신도 처벌받게 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신 딸만은 제대로 치료받게 해주십시오. 약속하겠습니다. 오정희는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녹음과 함께 서면 진술서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민이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박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상세히 적었어요. 장태우와의 만남, 동거래, 사고 계획, 실행 과정. 진술서를 다 쓴 박성호는 서명을 했습니다. 회장님, 박성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뭡니까? 한도윤 씨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죠. 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저에게 손주 소식을 알리러 오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팥죽을 사들고요. 박성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성호는 다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오정희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딸 치료는 제 비서가 알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정희는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오정희는 주먹으로 의자를 쳤어요. 태우.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정민은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에 고소합니다. 살인교사, 횡령, 증거인멸, 협박. 모든 죄목으로. 알겠습니다. 그 전에 오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직접 만나야겠어. 태우를. 회장님, 위험하지 않습니까? 괜찮아. 내가 직접 물어봐야 해. 왜 그랬는지. 오정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오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일한 동생.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동생을 잘 부탁한다고 했던 그 약속. 하지만 그 동생이 제 아들을 죽였습니다. 돈 때문에, 회사 때문에. 오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나야 했습니다. 7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야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차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송진아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정희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선우가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선우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정희는 선우를 보는 순간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좋은 감정인지 미안한 감정인지. 그저 선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오정희는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선우야, 엄마는? 아직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곧 깨어날 거래요. 오정희는 진아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진아야. 오정희는 진아의 손을 잡았어요. 진실을 알았어. 모든 걸 알았어. 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 몹쓸 시어머니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오정희는 진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태우를 감옥에 보낼 거야. 그리고 너한테 제대로 사과할게.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오정희는 한참을 진아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선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엄마 괜찮아지실까요? 그럼 꼭 괜찮아질 거야. 오정희는 선우를 안아줬습니다. 할머니가 약속할게. 우리 선우 엄마 꼭 낫게 해줄게. 고맙습니다, 할머니. 오정희는 선우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태우를 만나고 모든 걸 끝내야 했어요. 그리고 진아가 깨어나면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입니다. 오정희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틀 후, 오정희는 장태우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회사가 아닌 정희의 개인 서재에서였어요. 태우는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찾아왔습니다. 누나, 급하게 부르셔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태우는 편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오정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였어요. 태우야, 네, 누나. 우리 몇 년을 함께 일했지? 30년 넘었죠. 누나가 회사 물려받으시고부터 쭉이니까. 태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더 감사하죠. 오정희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태우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오정희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태우는 그 눈빛을 보고 순간 긴장했습니다. 누나, 무슨 일 있으세요? 박성호. 이 이름 기억하니? 태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방 태어난 척했습니다. 박성호요? 누구죠? 7년 전 도윤이를 치어 죽인 트럭 운전사야. 아, 그 사람. 기억나네요. 그 사람이 왜요? 태우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정희는 테이블 위에 파일 하나를 던졌어요. 파일이 바닥에 떨어지며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읽어봐. 태우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읽어내려가면서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박성호의 진술서였습니다. 모든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건 태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박성호에게 4억을 주고 도윤이를 죽이라고 시켰다는 내용이야. 오정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했어요. 누나, 이건 오해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오해? 오정희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지? 오정희는 태블릿을 켰어요. 화면에는 7년 전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어두운 밤 차 안에서 태우와 박성호가 대화하는 모습. 이것도 오해니? 태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이건? 오정희는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내 계좌로 입금된 10억? 내 금고에서 나간 돈이야. 누나, 진아가 가져갔다고 했지? CCTV에 찍혔다고? 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영상 조작한 거였어. 진아는 서재에 들어갔을 뿐이야. 금고를 연 건 너였지. 태우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왜? 오정희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왜 도윤이를 죽였어? 누나, 대답해.
오정희가 소리쳤습니다. 태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회사 때문이었어요. 회사? 네. 도윤이가 회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태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살았어요. 누나 옆에서 묵묵히 일했죠. 그래서 도윤이가 회사를 물려받으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우는 고개를 들어 오정희를 바라봤어요. 30년을 바쳤는데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조카를 죽일 이유가 돼? 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누나. 태우는 웃었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누나는 회장이고 도윤이는 후계자였죠. 저는 그냥 상무일 뿐이었어요. 태우야. 그것도 누나 동생이라서 가능했던 자리였죠. 실력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었어요. 태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도윤이가 제 횡령을 눈치챘어요. 곧 누나한테 말하려던 참이었죠. 그래서 죽인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정희는 태우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허탈했습니다. 진아한테는 왜 그랬어? 며느리는 장례식 끝나고 서재에 들어왔어요. 뭔가 찾는 것 같았죠. 태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증거를 찾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협박했습니다. 뭐라고 협박했는데? 도윤이 사고가 내 소행이라는 걸 알았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며느리도 공범으로 몰겠다고. 오정희는 숨이 막혔어요. 며느리는 겁먹었죠. 뱃속에 아기도 있었고.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 여자가 임신한 줄 알았으면서도. 네. 태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태우에게 다가가 뺨을 때렸습니다. 짝! 큰 소리가 서재에 울렸습니다. 이 나쁜 놈, 이 나쁜 놈. 오정희는 계속 태우를 때렸어요. 태우는 맞고만 있었습니다. 피하지도 막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오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이는 내 조카야. 어렸을 때 내가 업고 다니던 애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오정희는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7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웠어. 가난하게 힘들게. 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까지 얻어서 죽어가고 있어.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 아마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평생을 그렇게 혼자 힘들게 아이를 키웠을 거야. 나한테 오지도 않았을 거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위해 내 주변으로 온 거지. 내가 선우를 발견하기를 바라면서. 태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내 손주는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어. 오정희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다 내 때문이야. 다 내 때문에.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물을 닦고 태우를 바라봤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 곧 올 거야.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도망가지 않을 거지? 안 갈 겁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태우는 비참하게 웃었어요. 사실 7년 동안 지옥 같았습니다. 지옥? 네. 매일 밤 도윤이 꿈을 꿨어요. 사고 순간이 계속 떠올랐죠.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도 회사도 아무 의미 없었어요. 그냥 살아있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말해서 뭐하게?
오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경찰이 도착한 겁니다. 오정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형사 2명이 들어왔어요. 장태우 씨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오정희가 태우를 가리켰어요. 형사들이 태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장태우 씨 살인 교사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찰칵. 태우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태우는 오정희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누나, 정말 죄송합니다. 오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태우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태우는 경찰에 끌려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오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30년 넘게 함께한 동생, 믿었던 가족, 그 사람이 아들을 죽였습니다. 오정희는 한참을 울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범인은 잡혔어요. 하지만 도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정희는 도윤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도윤아, 엄마가 늦었어. 정말 늦었어. 오정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정희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송진아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정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침대 위에서 송진아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7년 만의 재회였어요. 진아는 오정희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에 오정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송진아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벗어져 있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오정희는 문 앞에 서서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님, 진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오정희는 천천히 진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언제 깨어났니? 오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제 저녁이요. 의사 선생님은 뭐래? 많이 좋아졌대요. 치료를 계속 받으면 회복할 수 있다고.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제 치료비를 어머님이 다 내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건 됐고. 오정희는 진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진아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님, 들어줄 수 있겠니? 진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미안해. 그 한마디가 나오자 오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오정희는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안 돼요. 진아가 놀라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 반대하고 냉정하게 대하고 도윤이 죽었을 때도 너를 의심했어. 어머님, 일어나세요. 7년 동안 너를 도둑으로 몰았어. 도윤이 죽은 게 내 탓이라고 생각했어. 오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지.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진아가 울먹였습니다. 태우가 한 짓이야. 내 동생이 내 남편을 죽였어. 오정희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내가 태우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내 동생이라고 믿었어. 그래서 조사도 안 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정희는 진아를 바라봤어요.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 몹쓸 시애미를. 오정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용서를 바라는 것도 염치 없는 것 같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저 내 옆에, 선우 옆에서 도울 수 있게만 해줘. 그것만. 오정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남은 내 인생 동안 너희를 위해 살 수 있게만 해줘.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진아는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오정희가 부축했어요. 진아야, 무리하면 안 돼. 어머님. 진아는 오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뭐라고? 정말이에요. 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도윤 오빠가 어머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어머님 얘기를 할 때마다 눈빛이 달랐어요. 진아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님을 존경했어요. 오빠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분이니까요. 오정희는 진아의 손을 꼭 쥐었어요. 7년 전 그날, 오빠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진아가 말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았을 때 제일 먼저 어머님 생각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면서 도윤이가 팥죽을 사러 가셨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신다고. 손주 소식이랑 함께 드리면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진아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오정희는 진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7년간 쌓였던 오해와 미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후 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선우는요? 선우? 제 아들이에요. 지금 어디 있어요? 걱정 마. 김비서랑 밥 먹으러 나갔어. 곧 올 거야. 오정희는 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아야, 선우. 우리 손주 정말 잘 키웠구나. 손주요? 진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선우는 내 손주잖아. 도윤이 아들이고. 오정희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윤이 닮았더라. 피아노 칠 때 모습이랑 눈빛이랑 다 똑같아. 진아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선우를 어머님께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오정희는 진아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태우가 너를 협박했지? 도윤이 사고가 자기 소행이라고 신고하면 너도 공범으로 만들겠다고.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어요. 뱃속에 아기도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구나. 네. 해남으로 갔어요.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무조건 서울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고 제일 끝까지 갔어요. 거기서 선우를 낳았구나. 네. 혼자 키웠어요. 진아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선우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선우를 볼 때마다 오빠 생각이 났어요. 그러다가 왜 서울로 온 거야? 오정희가 물었어요. 1년 전쯤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이라고. 진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선우 학교도 보내야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진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선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선우는 혼자 남는 거잖아요. 진아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래서 서울로 왔어요. 어머님 근처로.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나를 만나려고? 아니요. 용기가 안 났어요.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미워하실지 알았으니까요. 진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선우가 어머님을 볼 수 있으면 됐어요. 멀리서라도. 그러면 제가 죽어도 선우가 혼자는 아닐 것 같았어요. 오정희는 진아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어머님, 이제 걱정하지 마. 선우는 내가 돌볼게. 아니, 우리 셋이 함께 살자. 오정희는 진아의 손을 꼭 쥐었어요. 너도 치료 열심히 받아서 건강해져야 해. 선우한테 엄마가 필요하잖아. 네, 네. 진아는 오정희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선우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선우는 깨어난 어머니를 보고 달려왔어요. 엄마, 엄마 깨어났어요. 선우야, 우리 선우. 진아는 선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오정희는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선우가 오정희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엄마 살려주셔서. 오정희는 선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선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선우야. 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아니, 내가 내 진짜 할머니야. 네. 선우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너희 아빠의 엄마야. 내 친할머니란다. 오정희는 선우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야 네 할미라고 말하게 돼서. 선우는 오정희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진짜 우리 할머니예요? 그래, 그래, 우리 선우. 내 친할머니야. 오정희는 선우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있어요?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할머니 있어. 이제 혼자 아니야. 고맙습니다, 할머니. 오정희는 선우를 안았어요. 할머니가 고맙고 미안하다. 이제야 너희를 만나서. 세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7년간의 시간, 오해와 미움의 시간,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 그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어요. 이제 남은 건 용서와 사랑뿐이었습니다. 오정희는 진아와 선우를 보며 생각했어요. 도윤아, 엄마가 이제 제대로 할게. 내 아내와 아들 잘 돌볼게.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어요. 오정희는 진아의 손과 선우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자. 진짜 가족으로. 내 어머님, 내 할머니.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희망이 보였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봄, 오정희의 집 거실은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어요. 송진아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어요. 6개월간의 치료 덕분에 많이 회복됐습니다. 엄마, 다 됐어요. 선우가 피아노실에서 뛰어나왔어요. 그래, 할머니한테 들려드려야지. 진아는 웃으며 선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정희가 2층에서 내려왔어요. 예전보다 표정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들어보세요. 선우가 오정희의 손을 잡고 피아노실로 끌고 갔어요. 오정희는 의자에 앉았고 선우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 콩쿨에서 칠 곡이에요. 선우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흘러갔어요. 백만송이 장미. 오정희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었습니다. 도윤이 어렸을 때 자주 쳐주던 그 곡. 선우의 연주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도윤이를 닮았습니다. 곡이 끝나고 오정희는 박수를 쳤어요. 정말 잘했어, 우리 선우. 할머니, 콩쿨에서 1등하면 할머니한테 드릴 거예요. 그래,
할머니 정말 기대된다. 오정희는 선우를 안아줬습니다. 진아가 피아노실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오늘은 제가 만들었어요. 진아가 음식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김치. 진아야, 무리하지 않았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잖아. 오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였어요. 할머니, 내일 학교에서 가족 초청하는 날이에요. 선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가도 돼? 당연하죠. 할머니 꼭 오셔야 해요. 알았어. 할머니가 꼭 갈게. 오정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진아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오정희가 옆에서 함께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 함께하면 빨리 끝나잖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어머님, 진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응?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인데. 오정희는 진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어머님이랑 함께 살고 선우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는 게. 진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아야, 7년 동안 혼자였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오정희는 진아를 안아줬어요. 고마워, 진아야. 선우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그리고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오정희는 진아와 선우에게 말했어요. 오늘 도윤이 아빠 산소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진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세 사람은 차를 타고 도윤의 산소로 향했어요. 서울 근교의 조용한 공원 묘지였습니다. 산소 앞에 섰을 때 진아는 눈물을 흘렸어요. 7년 만에 남편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진아는 무릎을 꿇고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오정희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도윤아, 엄마야. 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었지? 진실을 알아내는데 7년이나 걸렸어. 오정희는 묘비에 손을 댔어요. 태우 삼촌은 무기징역을 받았어. 이제 평생 감옥에서 살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진아랑 선우를 찾았어. 오정희는 진아와 선우를 바라봤어요. 우리 며느리가 선우를 정말 잘 키웠더라. 너 닮았어. 피아노도 잘 치고. 선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빠, 저예요, 선우. 선우는 작은 손으로 묘비를 만졌어요. 저 이제 할머니 만났어요. 할머니 정말 좋으세요.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사진으로밖에 못 봤지만 정말 보고 싶어요. 오정희는 선우를 안아줬어요. 선우야,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실 거야. 정말요? 그럼 우리 선우가 피아노 치는 것도 학교 다니는 것도 다 보고 계실 거야.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아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도윤이 좋아하던 고구마 케이크였습니다. 여보, 이거 기억하죠?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거. 진아는 케이크를 묘비 앞에 놓았어요. 우리 이제 어머님이랑 함께 살아요.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진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우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당신 닮아서 피아노도 정말 잘 쳐요. 오정희는 가만히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도윤아, 엄마가 잘 돌볼게. 진아랑 선우, 엄마가 평생 지킬게. 오정희는 묘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 선우가 오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아빠한테 올 수 있죠? 그럼, 자주 오자. 네. 선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 안에서 오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7년이라는 시간, 고통과 오해의 시간.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를 찾았고, 진실을 밝혔고, 범인은 처벌받았어요. 물론 도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남긴 것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진아와 선우, 그리고 사랑. 한 달 후, 선우의 학교에서 주최하는 작은 피아노 발표회 날이었습니다. 큰 대회는 아니었어요. 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소박한 행사였고, 아이들이 원하는 곡을 자유롭게 연주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선우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보러 오는 첫 무대였으니까요. 오정희와 진아는 객석 맨 앞줄에 앉았어요. 무대 위로 선우가 걸어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백만송이 장미. 선우의 연주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트로트답게 구수하고 따뜻한 멜로디였습니다. 오정희는 눈을 감고 음악을 들었어요. 도윤이 살아있을 때 들려주던 그 곡. 그리고 지금 손주가 똑같은 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곡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선우가 무대에서 내려와 두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선우야, 정말 잘했어. 오정희는 선우를 꼭 안았습니다. 1등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선우가 제일 잘했어. 진아도 선우를 안아줬어요.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초등부 저학년 대상, 한선우.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선우는 무대로 올라가 상을 받았어요. 트로피와 상장을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객석에서 오정희와 진아는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우는 트로피를 꼭 안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 드릴게요. 아니야, 선우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한테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가 저 아껴주셔서 받은 상이에요. 선우가 트로피를 오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오정희는 트로피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우리 선우. 집에 도착해서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오늘 축하 파티하자. 진아가 주방으로 향했어요. 내가 도와줄게. 오정희도 따라갔습니다. 선우는 피아노 앞에 앉아 다시 백만송이 장미를 쳤어요. 오정희는 주방에서 선우의 연주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도윤아, 우리 선우 잘했지? 내가 봤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쳤어요. 따뜻한 빛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오정희는 진아와 선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7년간의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왔어요. 오해와 미움은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었어요. 오정희는 손주의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평화를 느꼈습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아니, 새로운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 사랑 그리고 용서. 오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도윤아, 엄마가 잘 지킬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엄마가 평생 지킬게. 피아노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정희 회장은 7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도둑으로 몰았던 며느리가 혼자서 손주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요. 선입견과 오해는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과 용서는 다시 함께할 수 있게 해주죠. 오정희 회장은 이제 며느리 송진아 씨와 손주 선우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7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을 사랑으로 채워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정희 할머니가 너무 냉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머니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송진아 씨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가정에 행운이 찾아갈 겁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연 보름달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정희 회장은 7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도둑으로 몰았던 며느리가 혼자서 손주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요. 선입견과 오해는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과 용서는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죠. 오정희 회장은 이제 며느리 송진아 씨와 손주 선우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7년은 되돌릴 순 없지만 남은 시간을 사랑으로 채워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정희 할머니가 너무 냉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머니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송진아 씨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가정에 행운이 찾아갈 겁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연 보름달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